안녕하세요. 솔매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화면이 바뀌었죠? 선생님이 원활한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앱을 구매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라며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과학자들이 주장한 다양한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이유를 진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진화론은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입니다. 자, 라마르크는 처음에 기린으로 진화를 설명을 했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린은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목을 가지고 있었대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짧은 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기린이 목이 짧으니까 처음에는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 먹었겠죠. 근데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 먹었는데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풀이 금방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모자라지니까 높이 있는 풀을 뜯어 먹어야겠죠. 그래서 노력해서 목을 쭉쭉 빼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라마르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사람한테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깁스를 하게 되면 단치 쪽 다리는 우리가 쓰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그 목발을 이용해서 한쪽 다리로만 짚고 다니죠. 그러면 쓰지 않은 다리 쪽은 근육량이 적어져서 얇아지고 그 다치지 않은 다리는 운동량이 증가해서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는데, 자, 사람이 이렇게 다쳐서 깁스한 경우는 뭐 길어봤자 한 달, 뭐 2달이지만 기린은 아주 먹이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목을 많이 쓰게 돼서 목이 길어졌다는 내용이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일까? 잘못된 점이 있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바뀐 형질은 자식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눈 위에 쌍꺼풀이 없는 눈 위에 쌍꺼풀 계속 이렇게 쌍꺼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 그런다고 내 자식이 쌍꺼풀이 생긴 애가 딱 나올까?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것은 유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틀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린이 목이 짧았는데 뭐 노력에 의해서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라마르크였습니다.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이어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도 기린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처음에 기린은 목 길이가 다양한 기린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다양한 기린들이 많이 존재를 했는데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해지겠죠.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바닥에 있는 풀부터 다 먹어치운 거야. 바닥에 있는 풀을 다 먹어치우고 나중에는 바닥에 있는 풀이 모자라게 되니까 나무에 있는 풀로 먹이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목이 긴 기린이랑 목이 짧은 기린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당연히 목이 긴 기린만 유리하겠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목이 짧은 기린은 다 죽어버린 거야. 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다른 그림을 통해서도 자연선택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잠시 같이 봅시다. 자, 이 그림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나무 색깔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이쪽 왼쪽에 있는 나무 색깔이 산업혁명 이전이고, 자, 이쪽에 있는 나무 색깔이 산업혁명 이후의 나무 색깔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나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요 까만색 나방이 훨씬 눈에 잘 띄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나무가 어두워지면서 요 하얀색 나방이 눈에 더 잘 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요 까만색 나방이 많이 새들한테 잡혀 먹었을 텐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오염이 되면서 나무가 까매지고 나니까 요 하얀색 나방이 훨씬 더 많이 잡혀 먹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까만색 나방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도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개체들이 다양한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개체 변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중에는 약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강한 아이들도 있겠죠. 걔네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야.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강한 애들만 살아남고 약한 애들은 죽어버리겠죠. 그런 거를 어려운 사자성어로 적자생존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한 애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아까처럼 목이 긴 기린은 살아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게 되니까 걔네들이 자연에서 선택을 받겠지. 선택을 받고 걔네들만 계속 살아남아서 오늘처럼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 이외에도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윈이 자연 선택설을 발표한 이후에 진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돌연변 이설이에요. 자, 이 돌연변 이설은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왜 엑스맨 영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인간보다 유리하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 그 엑스맨의 내용인데, 자, 어찌됐건 생물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요 돌연변이 중에서는 그 시대의 환경에 유리하게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게 되어서 걔네들이 유전이 된다라는 것이 요 돌연변이설의 내용이에요. 자,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전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격리설. 자, 이 격리설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핀치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핀치새 같은 경우는 그 섬마다 먹이가 달라서 먹이를 다르게 먹는 종류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고 했는데, 자, 그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면 생물이 그것도 바다랑 뭐 산맥이 가로질러 있으면 생명체가 그곳에서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살게 되는데 각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그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아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격리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진화설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한번 알아봤는데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이 마지막 유전과 진화 마지막이에요. 자, 생물의 분류는 안 할 거냐? 여러분이 간단한 활동으로만 마무리 지을 거라서 거꾸로 수업으로 하는 유전과 진화 단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거꾸로 수업 5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미리미리 동영상 보고 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